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예요. 나이는 40대고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와 유사한 경험담이 있을까 찾아봤지만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겪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글로 남겨볼까 해요.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도 응급실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환자분들을 돌보는 게 정말 좋기 때문이랍니다. 예전에 비해 쉬는 날이 늘어나서 요즘은 체력 관리를 하면서 일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간호대학 4년 과정을 마치고 간호사 자격 시험을 위해 1년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간신히 합격해서 20대 중반에 간호사 자격을 취득했죠. 일하게 된 곳이 대학병원이라 평생 이곳에서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정을 쏟았습니다. 처음엔 이비인후과에 배치됐는데 퇴근길에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뭔가 강렬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흐르며 이게 제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응급실로 자리를 옮겨 근무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정말 정신없이 바빠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차 적응을 하면서 오른손과 왼손이 따로 움직일 정도로 수월하고 빨라졌어요. 저도 제 자신이 신기했고 환자들을 더 많이 치료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것에 자부심을 매일 느꼈답니다. 일이 너무 좋아서 응급실 근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녔어요. 15년 동안 응급실 근무만 했더니 돈과 실력은 많이 늘고 좋아졌지만 친구들과 거의 다 연락이 끊겼고 남자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냈답니다. 사실 바빠서 외로운 게 맞는지 그냥 잠시 허전한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나이 40살이 될 때까지 사람 만나는 걸 자제하다 보니 주변 사람은 동료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바쁜 환경 속에서도 연애를 할 수 있더군요. 어느 날 제 또래의 남자 환자가 다리를 다쳐 응급실에 와서 깁스를 하고 링거를 놔줬는데 저에게 고맙다며 밥을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고마워서 하는 말이 아닌 저에게 호감이 있어서 하는 말로 들렸어요. 그 남자 환자는 평범해 보이면서도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았고 제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서 한번 만나보자 생각하고 시간을 짬내서 그 남자와 밖에서 만나게 됐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이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고 같이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오고 헤어지고 일할 때는 머릿속에서 그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답니다. 나이 40 먹고 이런 감정을 느껴보니 그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추파를 던졌어요. 그 남자도 저와 같은 마음이어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보자고 말했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제 직업 특성상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그는 시간을 쪼개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절 보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결혼도 할 만하겠다. 나도 사랑받으며 살 수 있겠다 싶어서 프로포즈를 받자 단번에 결혼하겠다고 대답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댁에게 인사를 가게 됐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자기야, 여기가 자기 집이야? 이 대저택이? 놀랐어.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분이라. 아니, 자기 직업이 대기업 과장인 것도 대단한데 아버님이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나 너무 부담돼. 현경아, 아버지가 부자지. 내가 부자는 아니야. 괜히 거리감 느끼지 말고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해줘. 아무리 그래도 1년 동안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부자인 걸 알게 되니까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워요. 미안하다.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재력도 많고 사업을 여러 개 운영하는 오너도 해. 그리고 이 큰 집에서 나를 키워주셨어. 근데 현경아, 이건 겉으로만 보이는 것뿐이야. 너랑 내가 사랑하는데 이런 게 걸림돌이 되겠어.
마음 편하게 먹고 들어가자. 그이가 긴장을 풀려고 했지만 저는 너무 떨려서 대문 안으로 발을 딛는 순간 바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옆에서 예비 남편이 꼭 잡아줘서 억지로 시댁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이 으리으리한 집안에 들어가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렸는데 남편의 인성이 누굴 닮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현경 씨군요. 응급실 환자들을 돕는 간호사님이라. 아,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아름다운 손으로 악수 한번 해주세요. 아, 아버님, 뵙겠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이에요. 나야, 뭐 그냥 사람인데, 뭐가 영광인가. 어쨌든 잘 왔어요. 우리 맛있게 밥이나 먹으면서 이야기 나눕시다. 시아버지는 가정부로 보이는 두 명의 여성에게 식사 준비를 부탁했고 저희와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눴어요. 저에 대한 배경이나 학력 같은 건 묻지 않으시고 간호사로 일하면서 기뻤던 날이나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은 시아버지가 처음이어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응급실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을 전해드렸네요. 인자하신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당연히 허락해 주셨고 원하는 집이 있으면 어디든 말만 하라고 하셨답니다. 현경이라고 불러도 되지? 네 아버님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래 현경아, 어디서 살고 싶으냐? 일하는 병원이 강남이니 그 근처로 알아봐 줄까? 강남이요? 아버님, 저희 집은 평범한 집안이라서 강남 집에 맞는 혼수를 못 채울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조금 불편해도 다른 동네로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다. 서울 집값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괜히 부담 갖지 마라. 그리고 혼수 걱정도 하지 마. 이 시아비가 다 해주마. 아이, 물론 빈손으로 오는 게 마음에 걸리면 작은 거 하나만 들고 오렴. 부모님께도 내 마음 확실하게 전해드리고 알겠니?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아이, 당연히 괜찮지. 현경아, 이 시아비가 능력이 되니까 다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너에게 절대 갑질이나 갑질 같은 건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님이 그런 분이 아닌 건 알죠. 다만 너무 염치가 없어서요. 아유, 글쎄, 괜찮대도 내 아들놈이 장가가면 당연히 해줘야 할 걸 해주는 것뿐이니까 부담 갖지 말아라. 이상 끝. 그렇게 말씀하신 시아버지는 강남에 있는 주택을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작은 아파트로 바꿔달라고 해봤지만 남편이 이미 계약이 됐으니 그냥 살자고 했답니다. 혼수도 절반 이상을 시아버지가 해주셔서 진짜 염치가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께 정말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답니다. 여보, 나 진짜 복받은 여자야.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게 꿈만 같아. 아, 이제 시작인데 벌써 그런 말하면 어떡해. 내가 앞으로 더 열렬히 사랑하고 베풀 테니까 당신은 받기만 해 알겠지. 나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줄게. 당신과 시아버지께 꼭 보답해 드릴 거야.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께 너무 감사해서 자주 찾아뵈려고 했는데 매일 바쁘셔서 얼굴 뵙는 게 어려웠답니다. 회사를 세 곳이나 운영하고 계시니 그럴 만도 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사하는 자리를 갖는 게 전부였어요. 1년 동안 좋은 집에서 살며 응급실에서 일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간호사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서 절대로 그만두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완벽한 남자였죠. 아직도 이런 남자가 왜 저를 사랑하는지 가끔 이해가 안 돼서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여보, 당신은 처음에 나한테 왜 대시했다고? 다크서클이 줄넘기를 하고
볼품없는 얼굴이었는데 어디에 반한 거야? 당신은 그 다크서클이 매력 포인트야. 아, 뭐라고? 웃기는 다크서클이? 당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인지 보여줬다고. 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자가 이상형이고 그 여자를 운명적으로 만난 거라고. 이 정도면 대답이 된 거지? 아유, 그래.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다고 하니까 이해해 볼게. 아무튼 고마워. 다크서클 늘어진 나를 사랑해줘서. 그 이와 저는 1년의 시간 동안 사소한 다툼 한 번 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의지하면서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한테 좋은 일이 생겼다며 밖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평소 안부차 만나 뵙기만 했지. 좋은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불러주시는 게 처음이라 저희 부부도 들뜬 마음으로 찾아가게 됐죠. 이윽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아버지 옆에 여자 한 분이 있더라고요. 좋은 소식이라는 게 여자친구가 생긴 걸 알아차렸죠. 그런데 여자 얼굴을 보니 나이가 젊어 보였어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뚜렷하게 보였는데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 같았습니다. 이윽고 시아버지의 맞은편에 앉으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라는 게? 세아가 아이 보다시피 내 애인을 소개하려고 불렀다. 축하드려요, 아버님. 내 애인이 어려서 놀랐구나. 그래도 놀랄만도 하지. 나이가 새끼 너와 동갑이라고 하더구나. 네, 정말요? 아, 뭐, 그 사랑에는 나이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아,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근데 우리 사이는 단순히 사귀는 게 아니라 결혼이다. 너희들 새 엄마가 될 사람이야. 그 말에 제 남편은 사례가 들려 기침을 세게 하더니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아, 아버지, 재혼을 하신다고요? 그래.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쁜 여자를 만났다네. 엄마가 세상 떠나고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아들아, 이 아비 소원이니까 축하해주면 좋겠다. 저와 남편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시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저와 동갑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셨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다만 아버님이 바로 호통을 치더군요. 이 자식아, 이 애비가 20년 만에 찾은 사랑을 포기하라고? 나이 때문에 반대하겠다는 거냐? 아, 아버지. 나이도 나이지만 안 되셨다면 너무 섣불리 결정하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미루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사계절은 같이 보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아니, 난 우리 유선이와 바로 결혼할 거다. 너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무조건 유선이를 내 아내로 맞을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고 저 또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화가 나신 눈치를 보고 저와 남편은 한참 생각에 잠겨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 남편이 말린다고 시아버지가 포기할 뿐이 아니라면서 그냥 축하해드리자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말릴 자격이 없으니 그냥 따르기로 했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시아버지와 유선에게 다시 축하의 말을 전했고 응원하고 축복한다고 말씀드렸답니다. 그제야 시아버지는 환한 웃음을 지으셨고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결혼식은 생략하고 살림을 바로 합치셨죠. 몇 달 뒤 시댁에 가서 네 사람이 두런두런 대화를 재밌게 나누다가 제가 큰 소식 하나를 전했습니다. 아버님, 저 축하드려요. 벌써 4개월이 지났네요. 아버님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네요. 그런데 저도 축하받을 일이 있어요. 아버님, 무슨 좋은 일이 생긴 거야. 뭔지 말해봐라. 저 임신했어요. 벌써 3개월 됐다네요. 임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아이를 가졌구나. 아이 축하한다. 축하해. 감사해요, 아버님.
근데 저한테 한 번도 손까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좋아하실 거면 말씀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아이 그거야. 참지 마 그랬지. 난 헛소리하는 시아버지 되기 싫었다. 네가 아기 낳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있어서 임신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에 아예 말을 꺼내지 않은 거란다. 아버님 어쩜 그렇게 마음이 넓으세요. 아 그래 고맙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럼 보자. 너희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통장을 개설해서 내가 재산을 줘야겠구나.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 손주 재산을 먼저 물려줘야겠다. 그리고 현경 너한테도 유산을 미리 넘겨주마. 아,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를 낳는다고 큰 돈을 주시겠다요? 저랑 아기한테 따로따로? 아이, 그래. 이게 내가 사는 방식이니까 놀라지 마라. 난 유산 빨리 나눠주고 노후를 즐길 거다. 내 아내랑 둘이 알콩달콩 살 만큼의 돈을 빼고 빨리 다 물려줄 거야. 저는 시아버지가 과분한 선물을 주신다고 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턱이 빠져라 감탄만 했답니다. 남편은 빙글빙글 웃으며 저에게 좋겠다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바로 새 어머니였죠. 축하한다 현경아. 좋겠다 임신해서 돈도 벌고.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도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행운이 생겼네요. 그래도 너무 좋아하지 마네. 나이 있는 사람은 유산 많이 하니까 기전까진 안심하지 말라고. 시어머니는 유산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분위기를 삽시간에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동갑내기 시어머니 태도에 화가 나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에 시아버지가 애써 분위기를 풀려고 하더군요. 아이 현경아, 아이 몸 조심하라는 뜻으로 한 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여보, 당신 그런 의미로 말한 거 맞지? 아이 당연하지 오빠. 설마 내가 유산하라고 한 소리겠어요? 아이 들었지 현경아. 몸 관리 잘하렴. 아 그러면 일단 응급실 근무부터 그만둬야 하지 않겠니? 네가 40대니 진짜로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고. 네. 안 그래도 휴직서 냈어요. 응급실은 뛰어다니면서 일해야 해서 1년 쉬려고요. 그래. 아주 잘 결정했다. 그럼 이제부터 몸조리 잘하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시아비한테 말만 하렴. 네가 부르면 새벽에도 달려가도록. 하마, 아버님도 참 저한텐 아버님 아들이 있잖아요. 아유, 그렇지.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시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무표정하고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팔짱만 끼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시댁에서 재밌게 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임신 소식을 전한 지 일주일 만에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했다며 축하 파티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어요.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저와 동갑이었던 거예요. 처음엔 황당했지만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 행복한 얼굴을 보니 바로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버님 축하드려요. 어머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눈이 고정되어 있어 제 말을 듣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씩 웃으며 자랑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 고맙다. 내가 요즘 입맛이 돌아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 갔더니 왜 이제야 오냐고 묻더라고. 임신한 지 3달이나 됐다고 하더구나. 현경아, 넌 내가 아기 가질 줄 몰랐지? 근데 생각해봐라. 나랑 네가 동갑인데 뭐가 불가능하겠지. 내 남편은 아직도 이팔 청춘처럼 강한 남자라서 충분히 임신이 가능한 거란다. 너랑 내가 출산일이 비슷할 것 같구나. 어머님, 저도 3개월이라고 하니 비슷하겠네요. 그럼 내 아들이 내 아들한테
삼촌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지. 이거 되게 재밌다. 여보, 서열을 꼭 가려야 해.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해도 되지. 아이, 무슨 소리. 깍듯하게 삼촌이라고 호칭해야지. 그리고 현경이 도련님이라고 대우를 해야 하고 말이야. 내 귀한 둘째 아들에게 함부로 하면 누구든지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어머, 이것 좀 봐. 내가 아기 가진 게 그렇게나 좋아? 나 지금 사랑받는 거지? 아이, 당연하지 여보. 내 아들을 임신했다. 누구보다 귀하고 사랑스럽지. 이제부터 여기서 왕은 당신이야. 그래. 그럼 내가 아들 낳게 되면 뭘 해줄 거야? 지난주에 현경이 아기한테 대부분의 유산을 주겠다고 했잖아. 아, 그거 아이 취소. 지금부터 당신이랑 아기한테 넘겨야지. 여보, 건강하기만 해. 내 아들 낳아줘. 알겠어. 내가 아주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 낳아줄게. 보나마나 당신이랑 붕어빵일 거야. 시아버지는 새 소식에 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끊어버리시고 시어머니에게 모든 애정이 돌아갔습니다. 뭐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일주일 만에 이렇게 급변하는 걸 보니 아주 조금 섭섭했어요. 시어머니와 제가 임산부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 하루날 잡아서 함께 아기용품을 쇼핑하러 백화점에 갔어요. 남들이 보면 고부 사이가 아닌 친구나 동서 사이로 보일 텐데 제가 어머님 하며 대화를 하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못 들었나 하고 한 번씩 돌아보더라고요. 어머님, 저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기 요람 오늘 골라볼까요? 좋지. 그건 내가 사줄게. 어차피 아기 나오면 남편 재산이 거의 다 내 것이 될 테니 이 정도는 껌이지. 실컷 골라봐라. 감사해요, 어머님. 얼른 안에 들어가서 봐요. 저는 호들갑을 떨며 아기 용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절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군요. 현경아, 너 우현경 맞지? 누구더라? 나 치매 걸렸나? 누구였지? 야, 섭섭하다. 나 세림이. 박세림 고등학교 때 우리 친하게 지냈잖아. 아, 세림이? 그 백설공주였던 너야? 완전 여신이다. 반가워 친구야. 그래, 칭찬 고맙다. 너 어떻게 살길래 연락 한 번 없니? 동창회는 왜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거든. 거의 일만 하고 살다가 작년에 결혼했어. 엄마, 그럼 지금 아기 용품 보는 게 네가 아기를 가져서 그런 거구나. 축하해, 현경아. 고마워. 우리 너무 오랜만이다. 오늘같이 밥이라도 먹으면 좋겠지만 내가 일행이 있어서 이쪽은 내 시어머니. 뭐라고? 동서가 아니고 시어머니? 그 아버님이 얼마 전에 재혼하셨거든. 가까이 가서 인사할래? 그래. 근데 이상하다. 네, 시어머니 사람 나이 어린데 일단 소개시켜줘.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가 제 친구를 소개해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서 동창생을 만났어요. 인사 좀 받아주세요. 뭐, 동창? 아, 넌 쓸데없이 왜 인사를 시켜준다는 거냐? 알았다. 제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친구 세림이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세림이 역시 시어머니를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유선이 아니니? 네가 현경이 시어머니? 세림이야. 오랜만이네. 대학 졸업하고 처음이지? 그러네. 유선이네. 소식은 간간히 듣고 있었는데 결혼한 건 몰랐네. 그렇게 됐어. 세림아, 내가 네 친구와 얘기해서 이상하게 보진 말아줘. 나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으니까 뒷담화하거나 헛소문 퍼뜨리지 말아줬으면 해. 그럼 당연하지. 어쨌든 이렇게 친구 둘을 같이 보게 돼서 반갑네. 오늘은 내가 너희들 사이에 끼는 게 좀 그렇겠지. 맞아. 고부가 나와서 태어날 아기들 용품 쇼핑하는 거야. 잠깐 그럼 너도 임신한 거야? 나 임신했어. 우리 고부가 그림이 좀 특이하지?
절대 나쁘게 보이지 않아. 유선아, 난 이상하게 판단하지 않아. 네가 행복하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여하튼 유선이, 현경이 둘 다 진심으로 축하해. 그럼 나중에 밥이라도 같이 먹자. 친구 세림이가 민망했는지 서둘러 떠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쇼핑을 이어가며 이것저것 많은 용품을 샀습니다. 그날은 잘 넘어갔는데 며칠 뒤 친구 세림이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비밀로 하고 혼자 나오라고 하더군요. 휴직 중이고 시간도 많으니 바로 친구를 만나러 갔죠. 현경아, 네 시어머니 말이야. 유선이, 너 그때 많이 놀랐지? 표정에서 당황함이 다 보이더라. 맞아. 놀라기도 엄청 놀랐지. 아, 근데 그런 애가 네 시어머니라고? 진짜 환장하겠다. 너희 시아버지는 유선이가 어떤 애인 줄 알고 결혼하신 거래? 왜 우리 시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된다는 거야? 아버님이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 하긴 과거를 캐물을 수 없으니 어떻게 알겠어. 내 말 잘 들어. 현경아, 유선이 그 기집애 말이야. 대학 때 완전 유명했어. 남성 편력 심한 거로 말이야. 사귄 남자만 해도 100명은 넘을걸. 게다가 동거한 남자도 여러 명이고 양다리도 기본이야. 그리고 몇 년 전엔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다 걸려서 상간녀 손해배상까지 했었다고. 우리 대학 동기들은 다 아는 사실이야. 뭐 그렇게 문란했다는 걸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니? 이젠 다른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우리 시아버지랑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것 같아. 그리고 과거가 있다 해도 내가 뭘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 시아버지 아이까지 임신했는데 뭘 어쩌겠어. 내가 이걸 말로만 전해서 심각성을 모르나 본데 유선이 걔는 진짜 여우 중에서도 상급 여우야. 현경아, 너희 시아버지 돈 많은 부자지? 안 봐도 비디오다. 분명 돈 뜯어내려고 접근했을 거야. 친구 세림이가 도가 지나치는 말을 해서 제가 말을 자르고 화를 냈습니다. 야, 세림아, 끝도 없이 흉을 보내.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였어? 아니야, 현경아. 내가 어지간하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겠는데 넌 나랑 친했던 친구라 알려주고 싶었어. 내가 뒷담화하는 게 불쾌할지도 모르지만 이 시어머니 진짜 조심해야 해. 됐거든. 내가 보기엔 뒤에서 남 욕하는 세림이 너를 조심해야겠다. 넌 다른 데 가서 내 욕도 이렇게 하고 다니니? 됐다. 앞으로 만날 일 없으면 좋겠어. 나 먼저 일어날게. 현경아, 현경아. 세림이가 하도 막말을 심하게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조금 불편해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긴 하지만 욕을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다시는 세림이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똑같이 대해드렸습니다. 저희 고부 사이는 아기 용품 쇼핑 이후로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 휴직한 병원의 동료들에게 간식을 사다 주고 잠시 수다를 떨고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를 발견했어요. 혼자가 아닌 젊은 남자와 나란히 걷고 있더군요. 둘이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림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고 어쩌면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뒤따라 붙었는데 중간에 놓치는 바람에 무슨 사이인지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다시 세림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세림아, 지난번에 화낸 거 사과할게. 아니야, 현경아. 내가 괜한 소리를 했어. 그때 내가 한 말은 다 잊어버려. 아니, 그때 하던 말을 좀 더 해주면 안 될까? 뭐, 설마 너 유선이가 수상한 짓 하는 걸 봤나? 그치. 수상한 건 모르겠고 다른 남자와 만나서 낄낄거리면서 걸어가는 걸 봤어. 아무리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내 말 잘 들어, 현경아. 유선이 걔 몇 년 전에 유부남이랑
동거까지 했다고 했잖아. 근데 동거하면서 다른 남자들을 여럿 만났어. 호빠 아가씨, 아빠방 아가씨, 거기다 사채업자 남자들까지 줄줄이 꼬였다고. 그리고 남자들한테서 받은 돈으로 도박하고 경마장에 밑밥 주로. 경마장에 사는 애야. 돈을 휴지처럼 쓰는 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이 절대 아니야. 지금 네 시아버지가 유선이한테 단단히 빠졌나 본데 나중에 크게 상처받을지도 모른다고. 현경아, 이건 뒷담화가 아니라 정말 걱정돼서 사실을 말해주는 거야. 그래, 알겠어. 많은 걸 알려줘서 고맙다. 나중에 밥이라도 살게. 그렇게 시어머니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니 충분히 바람을 피우고도 남을 사람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몰래 시어머니를 미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뭐라도 걸리면 바로 일러주고 아무 일도 없으면 다행인 거라 판단하면서 말이죠. 평일 오후에 외출하는 시어머니 뒤를 따라 붙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가길래 똑같이 택시를 타고 쫓아갔는데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내리더라고요. 누굴 만나러 왔나 싶어 따라가 봤지만 현관 앞까지 가서는 무슨 방법으로 집안을 살펴볼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뒤에 시어머니가 집주인인 예능 보스 남자와 팔짱을 끼고 나왔습니다. 둘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역시나 세림이 말이 맞았답니다. 자기야, 우리 똘똘이 나오면 뭐 해줄 거야? 우리 여보가 가지고 싶다던 명품 가방이랑 외제차 뽑아줄게. 그리고 해외여행도 가자. 정말? 아, 신난다. 여자들이 임신하면 여왕 대접받는다더니 내가 지금 여왕이 됐네. 여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건강하게만 우리 아들 낳아줘. 알았어. 내가 당신이랑 똑 닮은 아들 낳아줄게. 고마워, 허니. 저는 경악하며 복도 모퉁이로 빠져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다 못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게다가 임신했다는 아기가 젊은 남자의 아이였나 봅니다. 저는 방금 동영상으로 촬영한 두 사람의 대화를 다시 틀어보고 확인했는데 역시나 두 집 살림 중인 게 틀림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와 동거남이 떠났을 거라 여기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는데 누군가 제 등을 톡톡 건드리더라고요. 어? 어머님? 너 재밌는 애구나. 날 미행한 거야? 내 남편도 안 하는 짓을 네 년이 하는 거야? 그게 어머님. 저는 그러니까 어머님이 혹시나 다른 사람하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따라왔어요. 그게 뭔 개소리야. 말도 더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솔직하게 하나하나 다 털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제 친구 세림이 아시죠? 그때 백화점에서 마주쳤던 친구요. 어머님에 대해 알려줘서 미행해 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아, 세림이 그 녀석. 예전에도 날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더니 또 지랄이네. 내가 아까 그 남자랑 동거를 하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그건 제가 두 눈과 두 귀로 들었으니까요. 어머님, 아기가 그 남자 아기라고 하는 거 다 들었어요. 아이 젠장 이렇게 들켜버렸네. 너 얘기 좀 하자. 난 할 말 없어요. 글쎄 들어봐. 내가 이 아이 낳으면 받게 되는 유산 말이야. 너한테 절반 줄게. 그때가 되면 난 딴 데로 튈 거니까 입 다물어라. 뭐라고요? 그럼 어머님은 아기 낳고 돈 받은 다음에 도망이라도 가겠다고? 아, 돈 갖고 아들이니까 그쪽에 붙으실 건가요? 현경아, 아니 친구야. 우리 동갑이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 너도 네 신랑이 돈 많은 놈 아들이라 결혼한 거 아니야? 우리 둘이 똑같이 돈 나눠 갖고 비밀로 하면 좋잖아. 난 도망가고 넌 계속 부잣집 며느리로 살면 아무 이상 없다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협상을 하자길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절반 주세요.
그리고 난 계속 남편이랑 시아버지한테 돈을 뜯어가며 살 거예요. 나중에 찾아와서 방해만 하지 마세요. 역시 말이 통하네. 그럼 우리 한 배를 탄 거니까 쉿, 꼭 비밀 지켜. 시어머니는 제가 입을 다물 거라 믿으며 갈 길을 가더군요. 그런데 저는 방금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제안을 거절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 제안을 수락하는 척 한 거죠.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니 청심환을 아버님께 사드리라고 덧붙였죠. 2시간 뒤에 저와 시아버지와 남편이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현경아, 아이, 무슨 큰일이길래 이리로 부른 거냐? 내 아내한테 비밀로 하겠다면서. 여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당신 흥분 좀 가라앉혀. 아, 지금 숨을 헐떡이고 있다고. 알겠어. 아버님, 제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2시간 전에 제가 뭘 찍었거든요. 이거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애가 뭘 못 볼 걸 봤나?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냐? 아, 그래.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자.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와 동거남의 대화가 담긴 동영상을 틀어드렸어요. 그걸 모두 들은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 남편은 2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니, 내 마누라가 2집 살림을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뤘던 건가? 아버님, 충격받으셨죠? 그래도 꼭 알아야 하실 것 같아.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어머님이, 아니, 그 여자가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아들 낳으면 받는 재산을 반으로 나눠줄 테니 입을 닫아달라고요. 그 여자 아기 낳으면 돈 받고 돈 가지고 다른 데로 튈 생각이었다고. 뭐야, 이어지변. 내를 그냥 내가 단단히 속았어. 젊고 예쁜 여자가 먼저 나한테 반했다는 걸 믿은 내가 등신이야. 아버님, 자책하지 마세요. 여우가 작정하고 꼬시는데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그 여자 엄청 유명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내쫓아 버리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말년에 젊은 마누라랑 애까지 생겨서 천운이라 생각했는데 모든 게 사기였구나. 아이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시아버지는 한참을 자책하며 누워 계시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기어들어온 시어머니가 저희를 보고 하나도 놀라지 않더군요. 제가 비밀을 지켜줬을 거라 생각했나 보입니다. 다들 모여있네. 오늘 무슨 날인가? 현경아, 나 배고프다. 파스타 좀 해와라. 네가 해먹어 이년아. 우리 아버님한테 사기친 년이 어디서 파스타 타령이야? 뭐? 뭐야? 너 설마 다 까발린 거야? 저 멍청한 년. 6달 뒤면 수십억이 떨어지는데 왜 까발려 멍청아. 난 너랑 달라. 난 돈 때문에 남편과 결혼한 게 아니야. 아니, 애초에 이런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어. 너와 나는 근본부터가 달라. 아, 짜증나네. 이러면 나가야 하는데. 그럼 나 여기서 나가야 하는 거야? 여보, 할배, 뭘 그렇게 꼬라봐? 나 나가야 하냐고? 너무 뻔뻔하게 나오자 시아버지가 다시 한번 놀라더군요. 너 내 애를 가졌다고 거짓말한 거야? 진짜 동거하는 남자가 아버지였던 거야? 다 알고 있으면서 뭘 하러 물어? 아이, 짜증나. 백억 뜯어내는 게 목표였는데. 씨, 여기서 끝나네. 아, 그래도 뭐 그동안 10억 정도는 뜯어냈으니까 만족해야지. 지금 애인한테 가야겠다. 그쪽도 수십억 자산가라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살 거야. 무심한 사람. 마음을 이딴 식으로 이용해. 너 내가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할배, 무슨 사기야? 차용증 있어? 당신이 나한테 준 돈은 네가 좋다고 먼저 준 거잖아. 아무튼 다 끝났으니까 그만 나가볼게. 다들 길 가다가 자빠져서 죽어버려라는. 인사 미안 안 할 거야. 실컷 놀렸으니까.
말하더니 나가버렸습니다. 붙잡아서 패대기를 쳐줘야 하는데 임산부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식구들이 발만 동동 구르다가 아무 짓도 못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그 일로 충격을 받고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일상으로 어렵게 돌아오셨답니다. 시어머니를 고소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아버지는 얽히고 싶지 않다며 피해버리시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소문이라도 나면 이미지 타격이 클 거라고도 하셨죠. 어찌됐든 몇 달 뒤 저는 만삭이 되고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기뻐하는 건 물론이고 그동안 마음고생하셨던 시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걸렸답니다. 아이고 그 녀석, 아고 내 아들 아기 때 똑같구만. 아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아들처럼 자라라. 아버님 많이 기쁘시죠? 우리 아기 많이 예뻐해 주세요. 아이, 그럼 이제 나한테 최고의 낙이 바로 손자인데 당연히 예뻐하지. 아, 현경아, 네 통장 하나 새로 만들어서 유산 넣어놨다. 그리고 손자 출생 신고하고 나중에 통장 만들면 손자에게도 유산 물려주마. 아버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부족한 저한테 너무 과한 선물이에요. 아이 과하긴. 너 덕에 내가 사기도 안 당했잖아. 현경아, 너는 나의 인생 최고의 복덩이다. 그러니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거야. 감사해요,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과분한 선물과 사랑을 모두 받게 됐습니다. 너무 큰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저 허허 웃으며 저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만 말하고 자기는 돈 욕심이 없으니 한 푼도 받을 생각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기겁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덜덜 떠는 목소리로 전화해서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도대체 무슨 일로 부르시나 뛰어가 봤더니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반말로 소리쳤습니다. 야, 이 꽃뱀년아, 네가 무슨 염치로 여길 다시 기어들어와? 당장 꺼지지 못해? 현경아, 말 조심해야지. 나 아직 네 시어머니다. 저에게 돌았나요? 아버님, 저 여자를 왜 집에 들이셨어요? 당장 내쫓으세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머리를 극적이며 고개를 흔들더군요. 무슨 일인지 말씀을 못하시길래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너 뭐야? 뭔데? 우리 아버님 집에 다시 온 거야? 현경아, 입 조심하라고 했지. 내가 말이야 임신을 해서 당연히 젊은 남자놈의 아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동거하던 애인이 확인차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했거든. 그런데 친자가 아니더라고. 그럼 이 아기가 누구겠어? 바로 우리 남편의 아기라는 거지. 여보, 우리 아기가 안아달라고 울어. 어서 와서 안아줘. 이 꽃뱀년, 네가 나와서 내가 우리 아버님 속인다고? 아이 그렇다니까. 동거남이랑 검사해봤다니까. 야, 잔말 말고 너 가서 파스타 좀 해와라. 나 배고프다. 저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닥쳐 이 꽃뱀년아. 네가 낳은 아기가 누구든 상관없어. 우리 집안에서는 니년 피가 섞인 애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당장 나가. 그렇게 소리쳤더니 시아버지가 저를 째려보시더군요. 너 말 조심해라. 아무리 그래도 내 아이를 낳은 여자한테 꽃뱀이 뭐냐. 과정이 어찌됐든 내 둘째 아들이 품에 들어왔으니 내가 키워야 하지 않겠냐? 아버님, 그게 진심이세요? 그럼 어떡할 거야? 아들도 내 아들이고 내 처가 반성하고 나랑 평생 같이 살겠다고 하니 용서해야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너그럽게 용서하고 행복해지면 좋지 않겠어. 아버님, 그럼 아버님도 유전자 검사 받아보세요. 이 아기가 아버님 애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따지더군요. 야, 내가 양다리를 걸쳤기는 했어도 그렇게 막 굴러다니는 걸레는 아니야.
그러니까 검사해보자고. 이게 마지막까지 혼자 다 처먹으려고 날 기만하네. 야, 이제 이 집의 여왕은 바로 나야. 너 따윈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좋아, 검사해봐. 여보, 머리카락 뽑아서 줘. 내가 당장 검사하러 다녀올게. 그러지 말고 다 같이 가는 게 좋겠는데 니년이 중간에 무슨 짓 할지 몰라. 참나, 내가 위조라도 한다는 거냐? 좋아, 다 같이 가서 검사 받아보자고. 난 100% 확신한다, 이년아. 너 나한테 물어먹은 거 다 돌려줄게. 그리고 너랑 네 아기가 받은 유산 내가 다 빼앗아 올 거야. 결국 네 사람 모두가 병원 유전자 센터로 향했습니다. 관계자가 보는 앞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아기의 머리카락을 뽑아 의뢰를 맡겼죠. 그리고 다 같이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해서 그때까지는 시어머니를 내쫓을 수 없게 됐네요. 학수고대하던 검사 결과가 일주일 만에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봉투를 찢었어요. 그리고 검사지를 펼쳤답니다. 눈을 크게 뜬 시아버지는 잠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틈에 시어머니가 깔깔 웃더군요. 표정만 봐도 알겠네. 당신 아기 맞지? 야, 며느리 너 이제부터 큰일 났다. 내가 네 시어머니로 다시 들어온 이상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감히 나한테 꽃뱀이란 소리래? 너 인생 제대로 꼬였다고 이년아. 시어머니가 손을 들고 저를 때리려고 하자 시아버지가 먼저 시어머니의 뺨따구를 세게 한 대 날렸습니다. 몸이 저만치 굴러서 떨어졌답니다. 당신 왜 그래? 날 왜 때려? 내 애가 아니라잖아, 이 꽃뱀년아. 유전자 불일치하고 이 사기꾼년아.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잠자리를 가지던 남자는 동거남이랑 할아버지뿐인데 그거 줘봐.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거 아니야? 하지만 검사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의 뺨따구를 거세게 날려버렸어요. 이막 굴러다니는 년아. 누구 애인지도 모르고 낳았냐? 내 애가 확실하다고 같이 살자고 용서를 빌더니 이렇게 또 내 뒤통수를 쳐.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네. 내가 술 먹고 다른 남자랑 몇 번 놀았는데 그중에 친부가 있는 건가? 아, 몰라. 누구 애인지 기억이 전혀 안 나. 그냥 당신이 키워줘. 내가 당신 죽을 때까지 옆에 있어줄게. 당신 나랑 잠자리 하는 거 엄청 좋아했잖아. 그거 내가 매일 해줄게. 남자 구실 제대로 하게 해줄 테니까 쫓아내지 말라고. 그러자 다시 한번 시아버지의 손바닥이 시어머니의 볼따귀를 세게 날렸습니다. 이 시궁창에서 썩어야 할 년, 내 인생 최악의 인간이 있다면 그게 바로 너야. 넌 나한테 2번이나 사기치려고 했지. 내가 변호사단 모아서 엿먹여줄까? 아니면 그냥 꺼질래? 여보, 왜 이래? 당신 나 사랑하잖아? 시어머니는 화가 난 시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고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시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자기야, 이러지 마. 자기가 전에 그랬잖아. 내가 운명의 짝이라고. 나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매일 밤 자기한테 쾌락이 뭔지 보여줄게. 그러니까 버리지 마.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그동안 남자들 등쳐먹은 돈으로 도박하고 경마장 가서 밑밥 주는데 다 써버렸단 말이야. 당장 잠잘 곳도 없는 거지라 말이야. 여보, 나 여기서 당신이랑 살게 해줘. 우리 아기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라 생각하고 키워줘. 그러자 시아버지는 이번엔 발로 시어머니를 걷어찼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셨는지 골프채를 들고 나오셨어요. 이에 시어머니는 맞아 죽을까봐 아기를 안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처맞고 쫓겨난 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시아버지는 이번에도 속았다며 저에게 사과하셨답니다. 현경아, 내가 네 얼굴을 못 보겠다. 너에게 화낸 거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젠 더 이상 속을 일 없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요. 아버님, 혹시라도 저 꽃뱀이 다시 찾아오면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아이, 당연하지. 앞으로 절대 꽃뱀년을 내 집에 들이지 않으마. 그리고 젊은 여자를 만날 일도 절대 없을 거야. 시아버지는 그제야 제대로 깨닫게 되셨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나서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친자가 아닌 아기를 키우며 전 재산을 꽃뱀에게 뜯겼을 겁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안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미혼모 보호시설로 들어갔대요. 특별한 기술도 직장도 없던 터라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의존하며 아기를 돌보는 것 외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 달 정도 시설에 머물던 그녀는 갓난아기를 남겨둔 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대요. 정말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끔찍한 일 아닌가요?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공무원분들이 임시로 그 아이를 돌보다가 결국엔 보육시설로 보냈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어린 생명이죠. 그 이후로 그 여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요. 생사조차 불분명하고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 인생 역전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늘은 보고 계실 테니 분명 대가를 치르고 있을 거예요. 저는 출산 휴가가 끝나고 다시 응급실로 돌아와 간호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요. 남편은 지금도 대기업에서 과장직급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아이 돌봄은 친정 어머니께서 맡으려 하셨지만 시아버님이 직접 키우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까지 애쓰고 계신답니다. 이렇게 정말 상상 초월의 반전을 보여준 미친 시어머니 이야기를 적어봤어요. 다시 떠올려도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 같네요.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